우리 김밥 싸듯이 그냥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네, 지난 영상에서 삼색 채소 찜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잘 쪄진 삼색 채소를 가지고 쌈밥으로 응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좀 잎이 넓은 케일하고 양배추를 활용을 할 건데요. 이 케일하고 양배추 쌈밥을 할 때 뭔가 좀 간이 될 만한 좀 키포인트로 꽁치 쌈장을 준비를 했어요. 일반 꽁치 통조림 한 토막 가지고 할 거고요. 숟가락으로 곱게 잘 으깨주시면 됩니다. 꽁치를 먼저 뼈째 다 같이 잘 으깰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꽁치가 으깨졌으면 여기에 양념을 좀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미리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섞어서 쌈장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꽁치 저염 쌈장이기 때문에 쌈장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쌈장도 보니까 사람마다 다 취향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보통 뭐 1대1로 하지만 기호에 따라서 된장과 고추장 비율은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된장과 고추장을 기호에 맞게 섞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조금 섞어서 쌈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좀 핵심이 뭐냐면 다진 양파를 좀 넉넉하게 넣을 거예요. 다진 양파 넉넉하게 넣고요. 여기에 다진 청양고추도 좀 함께 넣었습니다. 이제 참기름 넣을게요. 참기름은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참기름 넣고 통깨도 좀 넣을게요. 이 정도 넣고 그냥 비비시면 돼요.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 사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꽁치 쌈장은 완성이 됐어요. 채소에는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단백질과 칼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째 사용할 수 있는 꽁치 통조림을 활용을 하면 이 채소에 아주 부족할 수 있는 칼슘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부를 으깨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고추장이나 된장으로 인한 염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저염 쌈장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불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고소하고 조금 더 감칠맛 있게 먹고 싶다, 그리고 꽁치 비린맛이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뚝배기에 이 재료들을 넣고 물만 살짝, 물도 채수 같은 걸 살짝 넣고요. 아니면 그냥 멸치 다시 국물 같은 것들을 조금 넣고 강된장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이렇게 졸여서 쌈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불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도 꽁치의 비린맛이 거의 없이 고소한 그런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쌈밥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쌈장을 만들어 놨으면 이번에는 이제 밥을 좀 양념을 해 볼게요. 이 밥은 저는 이제 잡곡밥을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또 쌈밥은 밥을 좀 뭉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이나 또 체중,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거 염려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귀리, 그리고 검은 보리, 그 다음에 수수 이렇게 해서 제가 잡곡밥을 했어요. 자, 여기에도 역시 참기름으로 양념을 좀 해주고, 여기에는 간은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참기름과 통깨 또는 깨소금 요것만 가지고 밥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양념을 하실 때는 밥이 좀 살짝 따뜻할 때 양념을 하는 게 좀 더 잘 섞여요. 자, 이렇게 해서 밥도 잘 양념을 했으면 삼색 채소찜에서 채소를 이렇게 쪄서 준비한 양배추 그리고 케일 이렇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배추도 보면 양배추를 손질할 때 양배추 한 통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게 쌈밥을 할 때 그 모양이 너무 불규칙하면 좀 모양이 예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반통을 잘라서 놓고 가운데를 4등분을 이렇게 잘라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잘라내면 가운데 이 부분은 사실 쌈밥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물에 좀 충분히 잘 담갔다가 깨끗이 세척해서 쪄서 쌈밥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모양을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자투리 남은 부분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샐러드나 볶음밥이든 음식할 때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를 5분에서 7분 본인이 좋아하는 그 식감 정도로 푹 익히시던가,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설컹하게 씹히는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쪘다라고 했을 때요, 그냥 이대로 펼쳐 놓으시고요. 여기에 양념한 밥을 약간 길게 이렇게
우리 김밥 싸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돼요. 살짝 꾹꾹 눌러주시고요. 조금만 이따 썰게요. 이번에는 케일도 싸보겠습니다. 케일도 너무 밑에 완전히 줄기 부분은 좀 떼어내시는 게 쌈밥을 할 때는 좋아요. 이게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잘 말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밥에다가 이렇게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이렇게 기름으로 먼저 코팅을 해서 쌈밥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 소화 속도를 조금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 크기로. 이렇게 해서 쌈밥이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아까 만들어둔 저염 꼼치 쌈장을 집에서 드실 때는 그냥 따로 놓고 원하는 만큼 얹어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씩 밥에다 따로 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쌈장 자체가 꽁치랑 여러 가지 채소를 좀 넉넉하게 넣으면 이렇게 짠맛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넉넉하게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염 꽁치 쌈장을 얹은 양배추와 케일 쌈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채소는 사실 우리가 늘 샐러드로만 먹어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채소를 익혀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채소를 좀 친숙하게 많이 먹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건강에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흰색 채소 골고루 해서 잘 익혀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 채소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먹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